안녕하세요. 모두가 행복한 보험의 돈이제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누구나 알고 있는 보험증권 분석에 관한 내용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증권 분석, 증권 분석을 한다. 그렇다면 첫 느낌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보험을 알아내서 보험 한 개를 더 가입시키려고 한다. 저는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더 가입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반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모른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달에 20만원 정도 낸다, 30만원 정도 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 모릅니다. 혹은 믿을 수 있는 분한테 가입을 했으니 알아서 했겠지 라고 말합니다. 저는 전문가처럼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내가 그렇게 보험을 잘한다면 보험 설계사를 하거나 손해사정사 일을 하지.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최소한으로 이것은 무엇이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크게 확인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망보험금은 대략 1억 정도 나온다. 혹은 나는 연금형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 혹은 암에 걸리면은 5천만 원 나온다. 이 정도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어떤 일이 생기면 그때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왜 이거는 가입 안 됐니? 혹은 그때 다 된다고 했잖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보상을 안 해준 보험회사의 잘못입니까? 아니면은 미리미리 확인 안 한 고객님 잘못입니까? 저는 보험회사는 FP는 전문가로서 고객님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객님은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보험으로서 이러이러한 혜택을 보고 싶다라고 정확히 말을 해야 됩니다. 부끄러워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런 혜택들을 말을 안 하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말을 안 하면은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세상 모든 일이 보험으로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보험을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기 전에 보험증권을 분석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총 6가지에 대해서 정확히 고객님께 안내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장의 크기, 두 번째 보장의 범위, 세 번째 보장의 기간, 네 번째 보험료의 납입, 다섯 번째 기타에는 저는 크게 납입기간과 납입면제, 그리고 여섯 번째 신담보. 이 6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큰 흐름으로 고객님께 안내해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증권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장의 크기입니다. 보장의 크기란 뭐냐? 말 그대로 얼마 주냐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사망보험금을 작게 가입을 해 있습니다. 이유는 비싸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생명회사의 사망보험금과 손해보험회사의 사망보험금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손해보험에 주로 가입을 했으면 상해 사망은 얼마 들어있는데 질병 사망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해하기 편한 예시가 3대 진단비입니다. 암, 뇌, 심장.
대부분은 진단비를 1,000, 2,000 정도 가입해 있습니다. 특히 암진단비 같은 경우에 1,000, 2,000 정도 가입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실비가 있기 때문에 암진단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보장의 크기는 그분의 보험을 가입했는데 얼마를 주냐,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장의 범위입니다. 범위는 쉽게 말해서 보험금이 나온다 안 나온다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뇌출혈 진단비를 가입했을 때랑 뇌경색 진단비를 가입했을 때랑 뇌혈관 진단비를 가입했을 때랑 이 세 가지를 가입했을 때는 보상해주는 범위가 틀립니다. 뇌혈관 진단비가 가장 큰 범위고 그 다음에 뇌경색, 마지막에 뇌출혈입니다. 어떤 고객님들은 뇌출혈 진단비를 가입했는데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뇌혈관 진단비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로는 손해보험회사의 사망보험금은 자살일 때는 안 나옵니다. 생명회사 상품 중에는 가끔씩 상품마다 약간 틀리지만 자살일 때도 보상해주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분은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을 들었고 어떤 분은 일상배상책임보험을 들었습니다. 이 범위가 틀립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FP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범위입니다. 세 번째는 기간입니다. 기간은 뭐냐? 언제까지 보장해주냐입니다. 60세 만기, 80세 만기, 100세 만기입니다. 대부분은 20년 납 100세 만기를 많이 가입을 하십니다. 하지만 20년 납 100세 만기를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생각보다 비싸니까 90세 만기, 80세 만기 혹은 그보다 더 작은 60세 만기 이런 식으로 가입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있는데 사람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게 갱신형이든 비갱신형이든 상관없이 만기는 정해진 기간만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3년 납 3년 갱신인 상품이 있습니다. 실비 같은 경우 그런 경우 100세 만기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3년 동안 갱신은 되지만 100세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비갱신년도 20년 납 100세 만기면 100세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근데 최초 계약이 똑같은 3년 납 3년 만기 갱신형이 있더라도 80세가 만기라고 설정되어 있으면 80세까지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장의 기간은 재가입이랑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40세에 20년 납 20년 만기, 즉 60세에 만기를 하는 경우랑 40세에 20년 납 100세 만기를 하는 경우랑 다릅니다. 그래서 재가입이라는 것은 뭐냐? 60세에 돼서 또 새롭게 보험을 드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험료는 많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보장의 기간은 길게 잡으라고 말하는 걸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보장료의 납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한 달에 납입하는 보험료입니다. 얼마 내냐? 한 달에 보험회사에 30만 낸다, 40만 낸다, 우리 온 가족이 다 합쳐서 100만 원 낸다. 그런 것처럼 한 달에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 겁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보험은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좋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혹은 전문가들은 자신의 월급 기준의 10에서 15%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00만 원 번다. 간단히 말해서 보험료로는 3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보장성 보험 기준으로 10에서 15%지 저축성 상품을 포함된 금액은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저축성이 포함된 상품은 FP 담당하시는 분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험료 납입은 한 달에 납입하는 보험료가 얼마다. 다섯 번째, 기타 납입기간입니다. 기타입니다. 첫 번째 납입기간은 돈 내는 기간입니다. 보장기간이랑 보장기간은 혜택 보는 기간, 납입기간은 돈 내는 기간입니다.
사람들이 보장기간과 납입기간을 가끔씩 혼동합니다. 보통은 대부분의 건강보험은 20년 납 혹은 30년 납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50대가 30년 납을 가입을 하면 80세까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65세에 은퇴를 하게 되는데 남은 15년 동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갱신형은 1년 납 1년 갱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앞에서 말했던 50대가 30년 납을 하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1년 납 1년 갱신인데 100세 만기면 계속 돈을 내는 겁니다. 비갱신형은 쉽게 말해서 20년 납이라고 정해져 있으면 20년 납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여건에 맞게 납입 기간도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최근 들어 몇 년 전부터 많이 생기기 시작한 납입 면제입니다. 납입 면제라는 것은 중간에 안 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20년 납 100세 만기 상품을 가입을 했는데 제가 5년 정도 납입을 하고 있던 중에 어떤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병이라는 병에 걸리면 남은 15년을 돈을 안 내도 혜택을 주는 게 납입을 면제해 주겠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는 20년 후에 돈을 보험료를 내야 되지만 5년만 내고 어떤 병에 걸렸는데 남은 15년을 돈을 내야 되지만 안 내도 나머지 보장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납입 면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어떤 병은 보통은 3대 진단이라고 해서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이 있습니다. 납입 면제의 가장 기본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이지만 회사마다 상품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어떤 회사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납입 면제 조건이 8개가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님 입장에서 납입 면제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여섯 번째는 신담보입니다. 말 그대로 새롭게 생기는 담보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생기는 혜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좋아진 담보들이 새로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암 통원 치료비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는 암 진단비랑 실비로만 암에 관해서 위험을 해지했다면 지금은 암 통원으로도 당연히 해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법률적인 문제로 변경됨에 따라 생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운전자 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수기준입니다. 전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 인수를 안 해주는 회사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웬만한 회사들이 다 어느 정도는 인수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신담보에 대해서 새롭게 변경됐거나 좋은 것들이 있으면은 고객님들에게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신담보가 어떻게 보면은 FP님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험증권의 분석의 핵심은 앞에서 설명한 6가지 내용을 각자의 고객님의 사정에 맞게 리스크에 맞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험증권을 확인을 누가 해야 됩니까? 담당하는 FP님이 아니면은 계약자, 피보험자 혹은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 집안에 경제권이 있는 사람이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함께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태아보험을 가입하는데 어머니한테만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의 자식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어머니, 아버님이 같이 있는 데서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증권 분석의 결과로 첫 번째로는 현상을 유지하면 됩니다. 만약에 기존에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 이런 앞에 6가지 항목들을 쭉 분석을 했어. 괜찮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FP님하고 상의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변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경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감액, 업그레이드, 리모델링. 그래서 증권 분석의 결과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항목은 고객님들마다
처해진 상황이랑 생각들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이 가입을 했지만 만나는 담당하시는 FP님들마다 다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증권 분석을 통해서 고객님들한테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FP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현상 유지는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2번 변경하는 방법 중 첫 번째인 감액입니다. 감액은 말 그대로 보험료를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복되고 불필요한 보장 내용을 삭제하는 방법이 있고, 사망보험금을 10억을 들었는데 5억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고, 혹은 손해보험회사의 적립보험료를 감액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액하는 방법 중에 어떤 경우에는 해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약은 저는 웬만하면 추천하진 않습니다. 세 번째는 갱신형 상품이 특히 실비 부분이 많이 보험료가 오르면서 그래서 다른 걸로 4세대로 갈아탄다는 그런 말 가끔씩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입니다. 감액과 반대로 증액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액은 보통 사망보험금을 증액하거나 3대 진단비를 증액하거나 신담보를 가입하는 것을 업그레이드로 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사망보험금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가 예쁜 내 아기가 태어나면은 이 아기가 20세 성인이 될 때까지 가장으로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어떡하지? 그 중에 하나로 사망보험금을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그 사람의 월급에 3년치 월급을 가입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단비 1,000만, 2,000만 원 들었는데 또 똑같은 이유로 증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담보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증권 분석을 한다 하면은 대부분 업그레이드를 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 분석을 한다, 업그레이드를 한다, 그래서 보험 가입을 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증권 분석하는 것을 안 좋아합니다. 아시다시피 증권 분석을 통한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설계사님의 성격도 변하지만 고객님들의 생각도 많이 변하게 됩니다. 저도 현실에서 보면 5년 전에 암보험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분이 5년 후에 주위에 암에 걸려서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암보험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FP님들이 보험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님들의 생각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합니다. 세 번째는 리모델링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앞에서 배웠던 보험을 감액하고 증액하고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보험을 갈아탄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근데 이상한 보장 내용을 없애고 갱신형을 비갱신형으로 바꾸는 것을 리모델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리모델링의 원래의 개념은 보험을 감액하고 증액하고 두 개를 동시에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하시는 FP님의 전문성과 진정성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